미국이 계속 사상 최고치 흐름의 다우지수나 뭐 근접하고 있는 나스닥 흐름이 나온다고 우리 지수가 따라가고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. 10배쯤 오른 페트론을 지금부터 더 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네, 오늘 모신 분은 S1 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입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일단 이번 주 증시 호재 한번 좀 구분을 하면서 네. 한번 전 총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워낙 안 좋아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짜증나는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. 네, 역시 좀 힘든 한 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, 뭐 호재가 주머니 하나쯤 불량이라 그러면 뭐 악재의 어떤 규모라고 하면 뭐 커다란 바구니 정도 될 정도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자료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호재로 볼 수 있었던 거는 뭐 TSMC가 그 엔비디아라든가 AMD 이어가지고 뭐 칩메이커로서의 어떤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. 순이익이 전분기나 전년 대비해서 50% 이상 개선이 됐다. 그리고 다음 분기나 내년도도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래도 시장에 AI라든가 반도체의 어떤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중간에 이제 주중에 보면 뭐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데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 전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한 5년이나 한 7년쯤 뒤에 가동되는 원전을 직접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만든 전기를 직구매하겠다 이렇게 장기 계약을 맺는 것들이 결국은 AI 생태계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했다라는데 뭐 의의를 두고 호재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악재는 제가 지금 자료화면에 한 3개 정도밖에 크기상 쓰진 않았는데 제가 느끼기에 한 5-6개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국감 시즌이거든요. 제가 오랫동안 경험해본 바 국감 시즌 때 시장이 좋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. 네. 뭐든지 뭐가 좀 폭로, 뭐 안 좋은 얘기들 막 터트려서 한 건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영웅 심리들이 좀 작동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때가 없습니다. 그에 맞춰서 또 잔뜩 우리가 기대했던 금투세에 대한 부분도 야당 쪽에서 원래는 뭐 좀 연휴 끝나면 추석 연휴 지나면 좀 할까 이랬다가 지금 국감 끝나고 나서 결론 내리는 걸로 다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 이슈도 정말 이러다가 연말까지 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실만 하고요. 그리고 바로 어제까지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는 멈추지 않았다. 어떤 상황이 돼도 뭐 시장이 20-30포인트 오른 날도 있었지만 작게라도 계속 팔았다. 그래서 역대급 연속 27일 매도, 순매도 이런 뭐 결과를 낳은 것이 결국은 뭐 어제 또 반도체 관련해서 약간 또 이슈를 만들면서 다시 6만전자 아래로 내려가게 만드는 악재로서 작용을 했고요. 그리고 지금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. ASMR 관련해서도 뭐 이틀 동안 폭락하면서 다음 분기부터 뭐 그 ASMR 관련된 극나노 장비에 대한 수주가 좀 많이 줄었다. 근데 수주를 하고 그 장비를 사갔던 업체들이 어디겠어요? 삼성전자랑 인텔 같은 데인데 지금 삼성이 파운드리 거의 뭐 손 놓고 있던데 나 인텔도 매각 대상으로 떠오를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그 비싼 한 대 2억 불, 뭐 2천억, 2,500억 하는 장비를 어떻게 사겠습니까? 그러니까 걔네들 실적이 당연히 안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또 국내로 보면은 최근에 하이닉스와 TC 본딩 장비의 개발에 있어서 이게 한미반도체 단독으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하나정밀 쪽하고 경쟁체제를 붙이느냐 있어가지고 지금 서로 뭐 기사가 좀 엇갈리고 리포트가 엇갈리면서 관련되는 종목들의 부침이 좀 심하게 일어나는 것도 어제 같은 경우 특히 반도체 장비 쪽이 전반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진 게 이게 아무리 봐도 칩메이커들은 파는 걸 열심히 만들어서 파는 건 괜찮아. 그걸 사겠다는 사람들은 있는데 장비를 더 새 걸로 만들고 더 나노를 뭐 공정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지금 별로 니즈가 없다라는 걸 좀 깨닫고 있다. 이런 상황에서 일단 반도체 장비주들의
좀 약세가 눈에 띄었고요. 무엇보다도 저기 트럼프라고 제가 써놨는데 트럼프 트레이드이다 보니까 트럼프를 추종하거나 관련되는 정책에 연관된 주식 일부는 좋아요.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이죠. 그래서 이게 뭐 최근에 이제 전국구는 해리스가 이기는데 경합주는 트럼프가 이긴다. 근데 어제 나온 일부 보도 보면 선거인단의 이제 숫자가 벌써 이제 조금 가시화되기 시작했는데 한 2, 30개 정도 차이가 나는 식으로 해서 트럼프가 이긴다 이렇게 돼 있고 베팅 사이트에서는 10% 이상 차이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. 그렇죠. 수소차가 위험해. 나는 수소차 절대 미국에 들여놓지 않겠어. 이렇게 얘기하니까 엊그제 같은 경우에 현대차 4%씩 빠지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게 수소 쪽 밸류체인을 갖고서 지금 수소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머스크랑 연결이 돼 있는 트럼프가 뭐 머스크가 얘기할 거 지금 대신 얘기해 주는 거죠. 머스크는 원래 수소 싫어하거든요. 멍청한 짓이라고 원래 얘기했던 이력도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같이 테슬라를 북돋워주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방위비에 대해서 이번에 재개정을 거의 했는데도 또 다시 할 수 있다. 그래갖고 100억 불 요구하겠다. 이렇게 너네는 돈 많고 미국에서 많이 가져가잖아. 이제 이런 얘기들. 그리고 팀 쿡이랑 애플 CEO가 이제 트럼프한테 아마 연락을 해서 유유에서 과징금 많이 받는 거 불합리하다 이렇게도 호소를 하니까 그거 막아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. 결국 이거는 미국과 또 EU 간의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고 서로 어떻게 보면 관세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어차피 또 트럼프는 요새 얘기한 것 중에 멕시코를 우회해서 들어오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0이었다가 어제는 또 2000%로 보도가 확대돼서 나오고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트럼프 확률이 높아지는 데 따른 부담감을 확 느끼게 되는 그런 재료로 작용하고 있고요. 어제 좀 지엽적이지만 상황이 안 좋으니까 K뱅크 IPO가 내년으로 연기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유행병 관련인데 뭐 WHO에서 엠폭스라든가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팬데믹이 어떤 이유로든 닥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진단키트류들은 신나게 올라가서 그 관련되는 종목은 좋은데 시장 전반은 아무래도 2020년도 초반에 어떤 그 발생 이후에 혼란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되다 보니 시장이 어제 지수는 크진 않았지만 별로 힘을 좀 잃어버린 좀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장세를 본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게 호재가 그 칩메이커이기는 합니다만 물론 네. 뭐 TSMC가 뭐 실적 괜찮게 발표했고 그러니까 좋기는 한 내용이었어요. 근데 사실 금요일 날 증시를 보면은 칩메이커 기업들도 많이 빠졌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 칩메이커 기업이라고 뭐 안 빠진 건 아닙니다. 네. 예, 뭐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고요. 빠졌죠. 뭐 금요일 날 새벽에 마이크로는 괜찮았는데도 우리나라 기업은 제가 봐서는 일단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 우리가 이제 그 엔비디아의 어떤 자신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뭔 놈의 반도체 겨울이냐라고 이제 반박할 수 있는 기간이 한 일주일쯤 벌어지면서 그 사이에 또 하이닉스가 올라오긴 했는데 결국은 겨울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죠.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, 그러니까 미국의 파티를 우리나라 파티로 지금 오인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이 계속 사상 최고치 흐름의 다우 지수나 뭐 근접하고 있는 나스닥 흐름이 나온다고 우리 지수가 따라가고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. 그쪽하고 완전히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동종의 뭐 종목이다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같이 붕업이 돼야 돼 이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. 물론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연결이 돼 있는 거 맞는데 하이닉스가 빠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삼성에서 새로운 개념의 그 GDDR7이라는 칩을 내놔가지고 HBM 대체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내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자극이 될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뭐 엔비디아나 나머지 업체들도 결국은
경쟁의 상황으로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물론 내년까지는 하이닉스에 뭐 만들지도 않았지만 이미 만들 걸로 예상되어 있는 HBM이 전부 다 솔드아웃이 되어 있는 거 맞는데 결국 우리가 보는 시점은 내후년 정도에 진공성부가 나는 상황에서 경쟁들이 붙게 되면 아무래도 마진이 줄어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HBM 수요 지금 일부는 이미 그렇게 주장하는데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. 그런 작용들이 사실 뭐 닥쳐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시장이라는 게 냉정하게 보면 이걸 막 2년쯤 있다가 일어날 일도 마치 다음 달에 일어날 일처럼 갖다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이게 우리도 지금 반도체 쪽 지금 힘들어 하고 있고 그 뭐 미국 쪽도 뭐 이런저런 노이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. 근데 중국 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와는 반대로 거기는 뭐 주가가 급등하고 난리예요. 뭐 그 SMIC도 금요일 날 16%까지 폭등을 해버렸고, 네.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가 걱정하는 레거시 쪽에서의 경쟁 치열을 그다음에 중국 쪽의 시장의 그 어떤 잠식 중국 기업들에 의한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맞습니다. 같아요.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기업 중에 반도체 쪽에서 좋았던 종목 한 두어 개 꼽자고 하면 전부 다 중국과 관련된 기업이에요. 중소, 그러니까 중고 장비 취급하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 그 업체 되게 셌고 또 중국 그 법인이 일대주주인 소부장 기업들 이런 것들이나 세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내년도 보면은 그 레거시 약간 저사양 디램 같은 경우는 10% 이상의 뭐 점유율을 할 것이다 중국 기업들이 그렇게 예고가 나오다 보니까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는 조금 뭐 결이 다르긴 하지만 HBM도 안 되면서 일반 레거시 쪽에서도 치고 들어오는 중국의 어떤 저항이라든가 굴기를 뭐 최근에 이제 그런 뭐 그 산업부 장관들의 뭐 대담에서도 나왔지만 정부 보조금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업들한테만 맡겨서 이거 타고를 넘을 수 있느냐 이런 걱정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지금. 예.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레거시 쪽에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맞습니다. 그리고 4분기 때 지금 예정 나오는 게 HBM은 가격이 사실 다 입도 소매가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게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도 한 20% 올라간대요. 근데 일반 디램은 한 9%에서 15% 지금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삼성전자 중심으로만 보면 믹스 쪽이 아직까지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. 네. 근데 요즘에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 반도체, AI 반도체도 오더컷 이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도체가 미리 뭐 예약 주문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네. 사실 뭐 우리가 수요 좋을 것 같아. 너네한테 미리 주문을 할게 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이거 생각보다 수요가 별로 안 돼. 많이 못 팔릴 것 같아. 그냥 주문 안 할게.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다.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 애널리스트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거 네. 맞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오늘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 기사가 된 것 중에 뭐 있었냐면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삼성이 ASML에다가 장비를 납품받는 게 원래 연초였는데 아직까지 수령 안 하고 그냥 안 받을 게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기사가 나온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그런 장비라든가 칩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아마 조건이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업황이나 이런 게 좀 미진하거나 상황이 벌어지면 얼마든 지연이나 수년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아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렇다면 요거 외에도 좀 우리 이번 주 좀 특징적으로 볼 만한 섹터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? 이게 뭐 사실 2차 전지도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조금 밀리는 상황이고 트럼프 때문에 많이 밀렸죠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원인을 찾더라고. 트럼프가 강세로 가면서 너무 밀리는 거 아니냐. 트럼프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가 너무 이제 그 시장에 지금 뭐 질서를 좀 교란한다고 할까요? 그런 모습들이나 이제 자극적인 언사들 같은 것들을 막 내놓으니까 이게 지금 지지율은 올라가면서 트럼프의 발언을 무시할 수는 없고 정말 이렇게 될 거야? 이게 불확실하지만 일단은 받아들이는 분위기. 뭐 제가 욕하면
요 트레이드 관련해서 이게 좌측과 우측의 두 종목을 완전히 비교하고 있는데 왼쪽에 그 SY 스틸텍은 그 데크 플레이트라 그래서 이제 공사 쪽에 그 콘크리트 붙는 거푸집 같은 금속 재재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때 늘 변동성이 높은 회사거든요. 네. 금요일부로 52주 신고가를 냈어요. 예. 근데 오른쪽에 있는 하나솔루션은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이잖아요. 52주 신저가가 났어요, 어저께. 그러니까 이게 9월달 반짝 해리스 트레이드 할 때 조금 오르다가 10월달 넘어오면서 이게 공이 좀 트럼프로 간 것 같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극명하게 지금 우리 시장에 반영되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차별화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금리 최근에 4%까지 10년 만기 금리가 올라가 있는 부분이나 코인이 또 비트코인이 한 6만 7천 불 정도 때까지 올라와 있는 거, 그리고 재건주라든가 뭐 기존 좀 석유화학 에너지 관련주들, 또 원전주들 요새 세요. 그건 물론 원전은 누가 돼도 믹스상 세질 수밖에 없긴 한데 미국 주식도 보면 원전주도 엄청나게 세더라고요. 하루에 막 40%씩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요. 네. 예,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 보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. 이게 저도 바랬던 건 양측이 끝까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박빙이면 차라리 시장이 좀 치열하게 안정세를 띌 수가 있는데 한쪽으로 기우니까 이게 확실히 좀 종목들의 주가 차별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그러면은 지금 좀 해외 증시 흐름이나 아니면 글로벌 이슈나 이런 것들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? 보고 전에 뭐 주간 단위로 좀 움직인 업종이나 섹터 네. 같은 거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. 예, 말씀드릴게요. 네. 요거 말씀 안 드렸네. 북한 이슈도 사실 하나 있습니다. 이 북한이 뭐 헌법을 고쳐가지고 우리나라 적대국으로 명시한 부분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북한 군인들 한 10,000명 정도가 지금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게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이게 세계 대전을 위한 첫 단계다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게 이제 판이 커질 법한 분위기가 나오는 것이 조금 이것도 불안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지난 뭐 한 주간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랐던 섹터는 역시 뭐 위고비 출시 이후에 이제 어떤 식이냐면 위고비가 많이 들어왔으면 나머지 종목들이 뭐 거의 죽었을 거예요. 근데 뭐 병원당 한 명분이나 들어올까 말까 이렇게 소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줄 서 있고 예약 환자들은 막 달라고 아우성이고 이러다 보니까 위고비와 유사한 어떤 기전을 뭐 성분을 갖고 있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라든가 심지어 주중에는 그 고지혈증 치료제가 또 비만하고 당뇨에 엄청나게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 또 10여 개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고 이렇게 흐름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비만에 지금 포모 현상이 붙은 거죠. 만병통치약이 돼버렸네. 거의 만병통치약인데 우리나라 온다 그러더니 요거밖에 안 오니까 이거 어떡하지? 우린 못 기다리는데 딴 거라도 처방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넥스턴 바이오 연상 가면서 주간 수익률이 70%에 육박합니다. 엄청나네요. 제넥신이 48% 올랐고 뭐 고바이오랩 셌고요. 또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유행병의 재림 이런 것들 걱정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10% 후반에서 20% 중반대까지 주간 상승률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에 맞춰서 SY 스틸텍이 26% 올랐고 또 뭐 역시 트레이드 관련주예요. STO나 코인주들이 강하다 보니까 뭐 핑거라든가 K옥션, 우리기술투자 이런 것들 강세가 나왔고요. 중국 부양책에 대한 건 미국의 반응은 조금 뜨뜻미지근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이나 홍콩 증시가 많이 올랐거든요. 21일쯤에 또 추가 부양책 예정이 돼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 관련해서 중국 법인이 일대 주주인 피델릭스라고 하는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일부 화장품주들 강세가 나왔고요. 52주 신고가 치는 종목이 있습니다. 희한하게도
KT나 SK텔레콤이 52주 신고가를 친다는 건 사실 되게 시장에서는 정말 재미없구나 이런 반증이에요. 그렇죠. 물론 각자 통신주를 벗어나서 AI주야 이렇게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뭐 KT가 최근에 이제 MS와 손잡은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다 빠지는데 SK텔레콤하고 KT만 플러스 나고 뭐 이러더라고요. 또 최근에 MSCI 편입 이슈 종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대로템이 52주 신고가가 났고 알테오젠 여전히 신고가 흐름이고 또 신약 AI 쪽에서 보로노이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근데 저 궁금한 게 네. 요즘에 그러니까 특히 이번 주에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었잖아요. 엄청 많죠. 네,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그 페노피브레이트 아까 말씀하신 신부전 고지혈증 치료, 치료제. 예. 네. 그래서 그게 지금은 좀 금요일에는 강세를 보였었는데 또 반대로 위고비나 기존의 비만 치료제라고 많이 이렇게 좀 다뤄졌었던 블루엠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또 많이 빠졌거든요. 네. 네,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물론 그게 물량 조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안 들어오잖아요. 유통을 당장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만큼의 물량이 안 들어오니까 블루엠텍이 주중에 29,000원대 치고 나서 지금 25,000원대까지 급하락을 한 게 유통의 60-70% 막고 있는 거 맞는데 들어와야지 유통을 하죠. 많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찔끔찔끔 들어오니까 유통의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게 블루엠텍의 뭐 기대감은 갖고 충분히 목표가를 뭐 도달을 한 거 맞는데 일단 유통 상황이 너무 별로다 보니까 관련주로서 오히려 좀 악재가 되는 단기적으로는 뭐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은 펩트론은 네. 와 이거 사실 자랑하면 또 댓글이 이제 많이 달리실 거는 같은데 제가 댓글 달 거예요. 예. 네. 제가 있는 곳에서 그래도 제가 인정받는 몇 가지 안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작년 여름에 펩트론을 누구보다 빨리 얘기를 했다. 오. 그때가 10,000원이었어요. 근데 지금 엊그저께 10만 원 찍었잖아요. 맞아요. 10배 그러니까 올랐네. 템베거라는 그거는 조금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뭐 재작년 자중년 같은 때 2차 전지도 뭐 몇 달에도 15배도 가고 20배 넘는 종목도 생기지만 보통 템베거 정도 됐다 싶으면 그래도 이식 매물이 좀 나올 만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자릿수가 바뀜에 따라서 또 그런 차익 매물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페트로는 뭐 지금 충분히 많이 올랐고 지금 아직 본 계약도 아니고 뭐 평가하는 정도의 계약인데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에서 충분히 뭐 지금쯤 정리해도 아쉬울 건 없는 가격이라고 아마 보셔도 뭐 충분할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요즘 바이오주의 급등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. 이게 이제 과열 신호가 고점 신호가 아니겠느냐.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더 갈 거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들어오는데 항상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요럴 때 다 꼭 고점에서 다 물리는 일들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런 시각도 있고 네. 아니다. 이번에 사이클은 정말 길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.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바이오 아직도 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제가 그렇게 뭐 민감한 사람은 아닌데도 댓글을 가끔 보면 이제 보통 얘기들이 이제 간다고 얘기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. 그렇죠. 근데 또 안 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여러분들이 다 파시냐? 그것도 아니에요. 사실 더 갈 거잖아 이러고서 보통들 또 간직하시고 보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아직 안 무너졌는데 왜 내가 미리 팔지? 뭐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될 텐데 제가 보기엔 수요일 정도 기점에 그 아까 말씀 주신 고지혈증 치료제까지 제약이란 제약주는 솔직히 그 제품 만드는 제약주가 거의 많단 말이에요. 제가 알기로 한 15개가 20개쯤이 한꺼번에 와 그러고서 올라가지고 제가 수요일을 기억하는데 거래대금 1등부터 10등 안에 제약바이오가 8개인가 9개가 들어있었어요. 순위를 쭉 해보니까.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? 일부 종목 살아있긴 해도 목요일, 금요일날 제약바이오 대부분 얻어 터지는 상황들이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수요일 정도 그 고지혈증 말씀해 주신 뭐 페브리 브라이트인가 그 이슈로 인해서 올랐을 때가 단기적인 정점이
막 지나고 있었던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다만 지금 뭐 MSCI 편입 이슈가 있는 뭐 리가켄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공식에 따르면 뭐 최근에 현대로템이 7조까지 올라오면서 조건을 맞췄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. 11월 초까지의 기준으로 봐서 맞추려면 최소한 한 5조 5천억까지는 올려놔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리가캠이 한 4조 8천억 정도 돼요. 아쉽게 탈락하지 않으려면 지금보다 한 10%좀 더 올려놔야 된다는 구조학적인 뭐 모멘텀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그렇게 보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종목마다 지금 어차피 각자 도생이라서 10배쯤 오른 펩트론을 지금부터 더 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그거는 솔직히 10만 원 위에서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근데 지금 그 비만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또 다른 어떤 개념들의 종목들, 최근에 뭐 폐섬유증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자주 언급드린 그 종목 한 최근에 한 40~50% 이상 올랐거든요. 그런 녀석들이 지금 멈출까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아요. 더 갈 거라고 좀 보는데, 제약바이오라는 한 단어에다가 이제 설정을 해서 이게 가요 안 가요 물어보시면 사실 답이 중구난방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어떤 건 분명히 과열 할아버지급으로 올라가가지고 팔아도 충분해 이런 종목이 있거든요.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지금 솔직히 21선이나 61선 기준으로 이격도가 이만큼 벌어진 종목이 수두룩합니다. 그렇죠. 그게 지금 당장은 오늘 뭐 100원, 200원이라도 올랐으니까 이건 아직 추세가 있는데 뭐가 과열이야?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과열이에요. 다음 주 어느 순간 갑자기 뚝 맞을 수도 있는 게 그런 종목들이니까요. 그렇게 이격도가 뭐 150% 이상 벌어졌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진짜 오를 때마다 줄이시는 게 전 정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.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.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변화되는 주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.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.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?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기초 VOD 강의가 먼저 진행되고요.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종목들을 추려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.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